자, 이어서 대북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우AL 단기 좀 급등을 했죠. 높은 자리를 빼고 푸른 기술 살짝 뭐 높은 자리긴 한데 일봉상으로 보면 뭐 여기서 만원대에서 한 30% 올랐네요.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닌데 자, 수급은 괜찮고요. 자, 지분은 일반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대표겠죠. 유동주식수는 72%. 자, 재무제표는 적자전환. 영업이익이 너무 적은데요. 영업이익이 너무 적고 300억, 부채 100억, 시총이 1100억. 일단 영업이익이 너무 적네요. 일단은 빼겠습니다. 뭐 거기에 맞게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빼겠습니다. 대아TI 수급을 잠깐 볼까요? 대아TI 수급 괜찮네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최근에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그 전에 보면 개인은 최근 들어 좀 팔고 있는 추세고, 자, 외국인은 들어와 있고 기관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는 모양새네요. 자, 지분은 16.8. 유동주식주가 상당히 많네요. 82%. 재무제표는 영업이익 흑자 잘 내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높아지고 있고 올해는 1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네요. 자, 1000억, 부채 680억, 시총은 4500억. 유동주식수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자회사는 대화글로벌 뭐 잘 모르겠네요. 자회사는 일단 차트상으로는 준비는 되어 있고요. 다만 대북주 이슈 이전에 가격대보다 몇 배 올라와 있죠. 자, 이래서 대북주는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철도주는 뭐 앞으로 가겠지만 상승이 좀 높은 자리라서 단기간에 급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북주 관련해서는 여기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아지질 높고요. 뛰었죠. 아시아고 정보 좀 올라가고 있고 시네츠 올라가고 있고 동성화인텍, 삼성, 대북주는 아닌데 한라 IMS는 얘도 좀 올라왔네요. 자, 이 패턴이 최근 위치가 아이마켓 코리아랑 살짝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월봉으로 보면 얘가 더 바닥이죠. 한라 IMS보다는. 그래도 거래량 들어와서 괜찮고요. 얘는 근데 대북줄 이슈가 안 됐네요. 한라 IMS 단기간에 나쁘진 않은데 여기 살짝 떠서 일단 살짝 높은 자리라서 일단 패스할게요. 동아일텍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지분은 개인이 가지고 있네요. 재무제표 적자 전환 매출은 높아졌는데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은데 적자 전환 2천억, 부채도 700억 밖에 안 되고요. 시총이 1000억, 자본금보다 적네요. 61.4%. 배당 살짝 주고 있고요. 자회사가 선익시스템을 가지고 있군요. 선익시스템 메타버스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적자 전환 매출액은 1분기 작년 1분기 늘었는데 매출 총이 원가 90%? 98 그거 아니라 54 1400. 그러면 매출 원가가 좀 많은데요. 1분기 때 원재료 가격이 높아졌는지 판관비는 47에 28. 판관비도 조금 판관비는 6대. 판관비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28억, 280억 정도, 300억 정도 나가겠네요. 올해 매출 원가가 좀 많이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적자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 2분기를 봐야겠죠? 매출 원가에서 디스플레이 OLED인데, 일단 얘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대한 원재료 가격이나 매출 원가에 대한 OLED, LCD 몰래 검사 장비 제조 판매하고 있네요. 증착 장비 제조업, 선익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일 기업도 너무 높고요. 대한제분 바닥은 아니죠. 다만 거래량 나쁘지 않고, 원래 이 추세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밀렸죠. 자, 일봉상 그렇게 높은 위치도 아니고 전고점 살짝 아래 있습니다. 자, 대한제분 D&B 컴퍼니가 가지고 있네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매출액 나쁘지 않고 뭐 큰 차이는 없죠. 21%, 뭐 81억 살짝 늘어났고, 부채 비율은 7,800억, 시총이 2,900억 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대한사료, 사료 회사도 가지고 있네요. 수급을 볼까요? 수급, 최근에 개인이 좀 사긴 했습니다. 점점 개인이 며칠 동안은 샀는데 그전에는 개인이 계속 팔고 있었네요. 그리고 기간 외에는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일단 이것도 넣고, SKD&D 볼게요. 이거는 개인이 좀 많이 가지고 있네요. 최근에 6월 누적인이 최근에 개인이 좀 들어왔고 외국인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기관은 좀 팔고 있고, 개인이 좀 많이 사주긴 했네요. 2월부터 샀고 많이 사고 있고, 또 외국인도 일부 또 사주고 기관이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졌나 본데 개인이 좀 많이 가지고 있네요. 자, 많이 올랐다가 여기서부터 밀리면서 개인이 물타기를 한 건지 몰라도, 자, 최근 요 가격대는 지켜주고 있는데, 요 가격대를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장기 이평선은 일단은 상승 중이고, 전고점 라인에서 여기 라인에서 딱 걸려서 지켜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밀리면 여기까지, 지금 매물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수급이 좀 꼬이는 듯한 모양새. 여기는 지켜준다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요 박스권이긴 한데 박스권 하단부를 지켜줘야겠죠. 자, 실적을 잠깐 볼까요? 자, 실적 영업이 늘어났고, 단기순이익 뭐 괜찮고, 매출도 늘어났고 나쁘지 않은데요. 부채가 좀 있군요. 부채가 한 2배 정도, 5천억, 6,600억, 유동 38%. 자, 자회사가 이거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네요. D&D 인베스트먼트, 부동산, 전기, 부동산 개발업. 살짝 애매하네요. 지금 위치로는 나쁘진 않은데 일단 추세가 하락이라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꺾여졌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 뉴스가 뭐 나온 게 없을까요? 보니까 리츠가 계속 신고가를 만들고 있네요. 리츠가 대단하네요.
SKD인데 이상한 뉴스만 나오죠? 탑업인 주식 5월 말에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 취득 결정을 했다. 탑업인 300억 5천억 대비 300억 6%, 5% 정도 100만 주를 부동산업 회사를 현금 취득으로 사버렸네요. 자, 그런 거는 있고 그 문제는 안 될 텐데, 일단은 사업 내용들이 일단은 너무 방대하게 늘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부동산 리츠 회사들이 잘 가는 이유가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도 부동산 투자 나쁘지는 않거든요. 자, 낮은 자리는 아니고 급하게 떴다가 많이 조정 준 자리인데, 이것만으로는 판단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영업이익 높지 않고, 그러면 올해는 한 1조 가까이 매출액이 될 것 같고, 12, 작년만큼 영업이익은 나올 테고, 당기순이익도 작년만큼 나올 테고, 부채, 매입 채무, 외상을 좀 많이 썼나 본데요. 1587억 갑자기 늘어났네요. 단기 차입금도 있고. 자, 일단은 보류를 해볼게요. 일단은 보류. 자, 영화금속, 자, 많이 내려오긴 했죠. 추세 하단부에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수급을 볼까요?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네요. 자, 기업 실적을 봐야겠죠. 지분은 25%, 삼신정밀이 가지고 있고, 자동차 부품이군요. 이것도. 얘는 적자 전환을 했네요. 적자 전환. 부채도 한 200은 아니지만 가까이 되고, 일단은 얘는 빼겠습니다. KCS, 높은 자리죠. 한국내와 높은 자리는 아닌데, 이거는 외국인이 조금 샀네요. 최근에 가지고 있고, 자, 지분은 김군수 퍼스텍 가지고 있고, 금속 및 광물 업체네요. 자원개발 중인가요? 흑자 전환했고, 매출도 살짝 늘어났고, 사이 80억 정상화 되는 것 같습니다. 1400억, 부채 660억, 시총이 1900억. 자본금에 큰 차이는 없고, 자회사가 있나요? KNX 일광, 처음 들어본 회사군요. 일단은 얘도 수급도 나쁘진 않고, 일단은 넣어보죠. 자, 한국내화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대한제분, 동아일텍, 대한제분, 한국내화 한번 넣어보고, 한일사료, 좀 떴네요. 얘는 높은 자리죠. 나무가 높은 자리는 아닌데 최근에 추세를 살짝 깼네요. 나무가 개인이 좀 샀고 외국인도 좀 사고 있고,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네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배당은 없고, 드림텍이 대수주네요. 드림텍 국민연금이 조금 가지고 있고, 휴대폰 관련 부품, 자, 영업이익은 자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당기순이익도 100억 많이 늘어났네요. 영업이익 늘어났고, 자, 부채가 많네요. 한 300%. 매입 채무는 900억. 많군요. 단기 차입금도 좀 있고, 채무 때문에 최근에 좀 하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채가 좀 있네요. 시총이 1200억. 자, 일단은 높은 자리는 아닌데 보류를 해보겠습니다. 추세는
추세는 지금 요 추세를 이어가다가 좀 한번 떨어졌죠. 여기 다시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때 봐도 늦진 않을 것 같고요. 자, SK 렌트카 너무 많이 올라왔죠. 운배 철강도 높은 자리. SY는 높은 자리는 아닌데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이때 험하게 그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네요. 이때 양봉 때 거래량이 들어왔고 거래량 별로 없이 쭉 빠졌고, 일단 여기서 일부 세력들 일부 물량을 뺐겠지만 거래량 거의 죽이면서 물량을 다시 모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역대급 거래량이네요. 자, 얘는 홍영돈 SY테크 건축자재 건자재 흑자 전환했고요. 흑자 전환 그럼 부채 비율을 봐야죠. 매출액은 47에 28, 매출액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부채가 100%는 살짝 넘네요. 1600억에 1700억. 시총 비슷하고 자회사가 있나 볼까요? SY 코닝화학 빌드 힐텍 여러가지를 가지고 있네요. 일단은 나쁘진 않고, 이제 바닥권을 오래 기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나왔는데, 이걸 매집으로 본다면 일단은 추세를 지금 이 추세를 올리다가 바닥을 올리다가 한번 깼죠. 그리고 최근에 바닥은 여기는 지켜주고 있는데 다시 이 추세, 최근에 좀 꺾어지는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닥을 올리다가 한 번은 돌파 실패 나왔고, 조금 시간을 죽이면서 장기표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 시도를 한번 할 것 같은데, 일단은 흐름이 개미 죽이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금씩 지루하게 좀 시간을 좀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쁘진 않으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수급이 외국인이 좀 사줬군요. 최근에 괜찮네요.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도 SY 아난티 최근에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길게 보면은 바닥이죠. 수급 외인 기관계가 최근에 좀 들어왔고, 그리고 중앙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짐 로저스인가? 아직 이사로 있는지 모르겠군요. 흑자 전환 폭이 상당합니다. 부채 비율을 봐야죠. 매출도 많이 늘어났고, 부채가 좀 있군요. 유동부채 매입 채무 외상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단기 차입금, 단기 사채, 전환사채인가요? 유동성 장기 부채, 단기성 매출이 한 500억이라 부채가 좀 있긴 하네요. 8,700억 667%. 자회사가 부산 그쪽에 가면 아난티 호텔 하나 있던데 자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은 들어본 것 같은데, 일단 수급 나쁘지 않고 실적 늘어나고 있으니 일단은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도 UST 살짝 오른 자리죠. 바닥은 아닙니다. 매물대는 뚫어놨고 살짝 조정이 왔네요. 뚫어놓고 수급 금액은 적은데 나쁘진 않고요. 황금 ST가 대주주입니다. 유동주식도 얼마 없고, 아마 보호예수로 묶였던 거는 아마 풀렸을 텐데, 이 중간에 풀렸을 텐데, 영업이 올해 한 80억 정도, 단기 순이익도 한 80억 정도 좀 늘어나겠네요. 매출도 늘어났고, 부채 120억, 자본 530억, 1,500억 시총, 자회사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무슨 회사냐? 유스틸에서 UST로 상호 변경, 2017년에 합병을 했습니다. 주식회사와 합병 계획. 스테인리스강 보통강과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강 주요 제품이 스테인리스강이네요. 장치 구조용 다양합니다. 강관 사업. 그래서 철강 관련해서 최근에 조정이 있었는지 거기에 맞게 살짝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고요. 자, 그리고 한라는 단계가 조금 올라왔네요. 살짝 높은 자리죠. 전체로 보면 바닥인데 살짝은 높은 자리. 이와 공영은 얘도 살짝 높은 자리네요. 이와 공영 건설주 같은 경우도 자, 요때 바닥 추세 살아있을 때 지지를 해주고 살아있을 때 잡았으면 많이 지금 한 60% 올랐겠는데요. 여기서 잡았으면 이렇게 보면 중요한 좋은 포인트가 되겠죠. 오르기 직전에 횡보하고 있을 때 거래량 나오고 다시 죽여놓고 올라가 다시 죽여놓고 횡보하고 있을 때 이때가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올랐죠. 대유 대유는 이제 상장하자마자 대북출 이슈 있다가 쫙 빠졌는데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올랐다가 상장가 대비 8,000원 한 절반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얘는 추세가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방향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개인이 조금 많이 샀네요. 최근에 개인이 좀 뭉텅이로 산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은 배당은 없고 24% 유동 주식수가 좀 많네요. 조광 IRI가 대주주고 실적은 조금 나아지고 있고요. 매출도 좀 늘어났고 영업도 좀 늘어났고. 부채를 볼까요? 부채는 많지 않네요. 4분금 745 나쁘진 않고 의약 외품 제조 농약 비료 농약 농약 인프라 복합 비료 괜찮습니다. 900억이고요. 시총 유동 주식수 70 유동 주식수가 좀 많은 게 흠이네요. 70%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대우 동양철관 얘도 단기 조금 오른 자리긴 하죠. 조정이 있긴 한데 수급이 외국인이 좀 들어와 있고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좀 줄었네요. 1분기에 당기순이익도 줄었고 영업이익이 너무 적은데. 자, 부채 비율은 뭐 높지는 않고요. 자본금 800억 유동 주식주도 좀 되네요. 자, KBI는 자회사가 있고 자, 이렇게 보면 얘는 이렇게 오르던 추세에서 추세 상단선 뚫고 다시 그만큼 내려왔거든요. 더 밑으로 내려왔는데 조정이 깊을수록 일단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월봉 중심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동양철관 나쁘진 않고 부채도 많지도 않고 다만 많이 줄었어요. 영업이익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부정적이고 봐야겠죠. 장기 추세는 세 번의 파동이 한 번 더 나와버렸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잔파동인데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지 파동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거래량도 이만큼의 거래량을 아직 못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상대적으로 살짝은 약하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살짝 높은 자리라서 현대건설 많이 올라갔죠. 많은 올라갔네요. KCC 얘도 좀 높은 자리죠. 월보로 보면 바닥이긴 한데 KCS 건설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살짝 높은 자리죠. 한국선제 잘 가고 있고 현대엘리베이터 얘도 살짝 높은 자리죠.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일단 조정이 들어온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 현대코퍼레이션보다는 홀딩스가 자, 바닥 거래량도 더 있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수급은 그렇게 크진 않네요. 금요일은 개인 좀 샀고 식료품 캐시 살러홀딩스 현대홈쇼 백화점 계열사가 일단 지분을 좀 가지고 있네요. 큰 변동은 없고
단기 순이익도 뭐 큰 변동은 없고, 배당 3.3% 주고, 부채가 적네요. 1,800억 정도 자본금. 자본금보다 시총이 적군요. 유동주식 48%. 괜찮네요. 자회사는 현대 유로 현재 지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현대사료. 자, 바닥은 아닌데 일단은 상장가 대비 많이 올랐다가 대북주 시장 쭉 빠졌다가 살짝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매물대는 돌파해놨네요. 지금 수급 나쁘지 않고, 유동 주식도 별로 없네요.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적자 전환했군요. 영업이 실적이 안 좋은 건데, 부채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유동 주식도 적고 나쁘지 않은데 적자 전환이라. 이렇게 이제 시총이 적은 종목들은 테마주로 급등 급락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적자 전환이긴 한데, 얘는 또 왜 적자 전환했을까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가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닌데, 일단 판관비도 많이 쓴 건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금액이 뭐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당시에 마이너스 8억, 큰 금액은 아니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뭐 봐도 되겠지만, 부채도 많이 없고요. 수급도 일단은 5월달 이후로 개인이 좀 샀다가 팔고, 외국인이 최근에 조금은 샀네요. 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자, 일단 단기간에 올랐고 전고점 부근 살짝 밑에 있습니다.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현대사로. 화성밸브, 얘도 좀 급등을 했는데, 자, 월봉으로 보면 살짝 높은 자리긴 합니다. 급등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안 내려가고 횡보하고 있거든요. 수급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고, 지분은 개인이 가지고 있네요. 재무제표는 실적은 영업이익이 별로 안 되네요. 얼마나? 1분기는 9억, 매출액은 조금 늘어났고, 그러면 올해 매출액은 정상화 될 거고, 당기순이익은 좋아지겠네요. 40억 정도면. 부채 많이 넣었고 759억, 869억. 자회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회사는 없네요. 일단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단기 조금 높은 자리긴 한데, 일단은 요 추세 안에 있습니다. 추세, 하단 추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지 좀 보죠. 자, 바닥 거래량은 일단은 괜찮습니다. 화성밸브, 서브마린, 얘 너무 많이 올랐네요. 자, 이렇게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와서 아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종목까지 한번 또 추려봤습니다. 더 추려봐야겠죠? 자, 그러고 일단 뭐 예전에 제가 분류해놓은 건데 또 뭐 제목은 의미는 없고요. 신성홀딩스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네요. 수급 외인이 가지고 있고, 지분 58%, 35%, 조승현, 신성 가지고 있고, 개인이 대표인 것 같죠? 식료품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올해 60억 정도, 단기 순이익도 60억 정도 나올 것 같고, 부채가 좀 있긴 하네요. 부채. 매입 채무는 별로 없고, 단기 차입금이 조금 있긴 하네요. 이게 걸리긴 하는데. 600억. 시총이 적군요. 잠깐만. 자회사는 신송, 산업신송식품이 있고, 자본금이 얼마였죠? 900억. 시총이 600억.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괜찮고, 동원 F&B 얘도 기관이 좀 많이 샀네요. 5월달부터 6월까지. 바닥은 아닌데 살짝 올렸다가 조정주는, 얘도 식료품인가요? 식료품 74%.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가지고 있네요. 많이 가지고 있네요. 영업이익은 많이 늘어났네요. 1분기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 그러면
700원, 1800원 될 것 같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1200원까지. 많이 오르겠는데요. 부채가 9,800원, 자본금 7,600억, 시총 8,700억, 유동주식수 얼마 안 되고, 자회사가 동원 홈푸드 F&B 개성.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뭔지 몰라도. 네,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삼성카드. 자, 얘는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렸죠. 이 하락 추세를 아직은 돌파를 못했다. 수급은 개인이랑 기관이 많이 샀군요. 기관이 은행 투신에서 좀 샀습니다. 외국인은 팔고 있고, 외국인은 개인도 많이 사고 있고, 이걸부터 기관도 외국인은 그동안 샀다가 팔면서 개인이랑 기관이 그 물량들을 좀 흡수하는 과정 같은데, 개인이 많이 샀네요. 개인도. 자, 일봉으로 보면 낮은 그 높은 자리는 아니고요. 좀 들락날락하죠. 거래량 나오면서 일단은 단기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세를 지금은 바닥 추세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았고, 자, 월봉상은 여기를 넘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긴 한데, 자, 지분은 삼성생명보험이 가지고 있네요. 재무제표를 보죠. 자, 영업이익 1분기에 비해서 좀 늘어났고, 그럼 올해는 6천억 정도 나오겠죠? 7천억 나오겠죠? 당기순이익도 올해는 한 5천억 나오겠고, 좀 늘어났고, 카드 회사니까 부채가 16조? 자산은 7조네요. 이거는 어떤 거를 부채로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3조 차입 부채. 사업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카드 회사는. 삼성카드는 일단은 삼성 거기서 제일기획을 좀 가지고 있네요. 3% 얼마 안 되는군요. 포텐셜 1%, 매수한 1% 얼마 안 되네요. 7조. 시총은 시총이 적네요. 4조? 자,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기관이 좀 사고 있으니 외국인 좀 팔고 있고,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삼성카드. 이거 새 다 넣는구나. 드림텍 여기 높은 자리는 아닌데 얘도 한번 봐야겠죠? 외국인 기관, 개인은 최근에 좀 샀다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림텍 자회사를 아까 뭐가 가지고 있었는데, 나무가를 자회사를 가지고 있군요. 나무가 부채가 많은 나무가. 자, 지분 얘는 60%. 유니퀘스트 임창환 개인이 유니퀘스트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실적이 괜찮네요. 그럼 올해는 한 영업이익 1000억 정도 나올 테고, 매출액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얘는 괜찮네요. 자본금 대비 부채는 비슷비슷하고 3000억 정도, 시총은 7000억, 유동주식수 얼마 안되고, 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드림텍. 자, 현대그린푸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얘는 이제 이때 잡았어야 되는데, 이때 조정 줄 때 이때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은 거죠. 자, 요렇게 일단 살짝 깼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이죠. 가는 종목. 얘도 조정이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살짝 전체적으로 바닥권이긴 한데 살짝 떠서 외국인 좀 팔았고, 최근에 기관이 좀 들어왔고, 개인도 좀 들어왔고요. 정실일가가 가지고 있네요. 현대그린푸드. 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뭐 살짝 줄었긴 합니다.
그래도 예년만큼은 나오겠네요. 부채 2조짜리고 9천억 부채. 시총은 1조. 자본금보다 적군요. 그럼 뭐가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는? 현대 백화점 쇼핑, 에버다임도 가지고 있고 리바트도 가지고 있네요. 좋네요. 자, 현대 이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 이것도 가지고 있군요. 얘 좀 많이 떴네요, 최근에. 기계사 산업 관련주죠. 얘는 좀 떴습니다. 떠가지고 좀 아쉽네요. 거래량 있으면서 좀 떴는데, 이때가 5,600원 정도가 포인트였는데, 좀 늦게 해봤네요. 요 정도. 여기가 돌파하고 살짝 눌린 목자리, 여기가 포인트였습니다. 단기가 떴는데, 일단 한번 보죠. 외국인 샀다가 살짝 팔고 있고, 개인은 팔다가 샀다가 하고 있고, 현대 그린푸드가 45% 대주주죠. 영업이익이 별로 안 되는군요. 2억. 당기순이익은 괜찮네요. 그리고 800억, 1800억. 그럼 부채도 얼마 없고, 시총은 1200억. 얘도 얼마 안 되는군요. 현대백화점 계열사군요. 에버다임. 얘는 자회사가 에버다임 락툴. 이건 모르겠습니다. 얘도 나쁘진 않네요. 괜찮습니다. 살짝 높은 자리긴 한데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죠. 자, DS 리테일 이렇게 쫙 오르고 있죠. 바닥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박스권인데요. 박스권. 딱 보더라도 박스권이죠. 하락 추세는 일단은 돌려놨습니다. 박스권이긴 한데, 개인이랑 기관이 또 많이 샀네요. GS 리테일, GS가 가지고 있고, 재무제표,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네요. 당기수 좀 떨어졌고, 부채, 부채가 좀 많네요. 4조 5천억. 자본금 2조. 자본금만큼 뭐 나오긴 하는데, 부채가 좀 많긴 하네요. 나쁘진 않은데, 코로나 급등 이후 다시 크게 조정, 점점점 오르고 있죠. 이 추세를 지금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느릿느릿하게 돌파를 하는 순간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일단은 개인이 좀 많이 사서 일단은 얘는 보류하겠습니다. 자, 오가니 티.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얘가 개인생활용품 화장품이겠죠. 11%. 유동주 수가 엄청나네요. 유동주 수가 산사계 모르겠네요.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부채도 별로 없고 3,500억, 부채가 300억. 시총이 되게 적네요. 헐. 자, 이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본금이 3,000억인데 시총이 570억. 말이 안 되는데, 현금 유입되고 있고 실적 좋아지고 있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모를 일이지만 일단은 매물대는 어느 정도 돌파를 해놨습니다. 돌파 이후에 살짝 조정을 주고 있고요. 얘도 한번, 얘는 뭐 개인이랑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네요. 시총이 적어서 크게 기관도 안 들어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유진 로봇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입니다. 자, 얘도 장기 추세는 여기 맞고 떨어지고 있죠. 외국인이 좀 사줬네요. 그나마 지분은 시만 누군지 모르겠네요. 자, 로봇 적자지속. 적자지속인데 매출액, 부채는 뭐 갖고 있고 시총이 상당히 좀 높네요. 일단 적자지속이니까 얘는 좀 빼겠습니다. 적자지속이더라도 적자폭은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많이 적자 내고 있다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좀 많이 줄어들어. 올해는 한 60, 마이너스 60억? 저 마이너스 한 50억 정도에 끊을 수 있으면 뭐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은 적자폭은 살짝 줄어드는 거는 긍정적이네요. 거래량도 들어왔고, 나쁘진 않은데 단기 너무 급등을 해버려서 한 요 정도 위치에 있었으면 한번 해볼 텐데 좀 높네요. 자, AJ 네트워크스, 얘도 많이 올랐죠. 높은 자리. 근데 이 추세를 보면 일단 맞고 떨어지긴 했는데 조정을 자리긴 하죠. 근데 여기 뚫어버리면, 최근에 많이 올랐군요. 뚫어버리면, 저 여기를 뚫어버렸네. 아직 못 뚫었군요. 뚫어버리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닥거리랑 어마어마하죠. 위치가 살짝 높아서 외국인 기관 좀 사주고 있고, 71% 개인이 가지고 있군요. 운송 인프라, 렌터카 아닌가요? 자, 영업이익은 살짝 줄어들었고, 당기순이익은 많이 늘어났네요. 매출은 뭐 그만하고, 부채가 많군요. 사업 특성상 그런 건지 몰라도 2,800억, 1조 2천억? 아무튼 일단은 단기 급등을 살짝 높은 자리라서 얘도 빼겠습니다. 대덕, 높은 자리는 아닌데 급등했다가 조정 왔죠? 나쁘지는 않은데 한번 볼게요.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월봉 20선 돌파, 살짝 조정. 개인이 좀 샀다가 사고 팔고 하고, 외국인도 사고 팔고, 외국인은 많이 팔았다가 최근 뭔가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김영재, 해동, 대동, 개인이 좀 많이 가지고 있네요. 흑자 전환 50억, 단기순이익도 많이 올라왔고, 올해는 작년에 단기순이익 어마어마하네요. 자회사가 좋았는지 영업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부채 얼마 안 되고 1조 3천억, 무슨 1조? 많이 있네요. 1조 3천억. 시총은 얼마 안 되고, 얘도 한번 봐야겠는데요. 뭘 가지고 있는지. Y소를 가지고 있군요. 대덕전자랑. 오케이, 그럼 얘도 넣겠습니다. 연기금이 사주고 있네요. 금액은 크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링크 제네시스, 얘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네요. 얘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는 나쁘진 않고, 외국인 기관이 조금 사주고 있고, 최근에 지분 30% 개인이 가지고 있네요. 재무제표 보면 흑자전환, 폭은 크진 않지만 흑자전환 했네요. 부채도 별로 없고 300억, 800억, 시총 800억입니다. 기업 자회사는 큐렉스, 링크로시스 뭐 이런 회사를 가지고 있네요. 나쁘진 않고요. 30억, 작년만큼은 매출 나올 테고, 흑자전환했으니 올해도 한 40억 정도 좋아지고 있으니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링크 제네시스. 자, 그리고 대신정보통신은 많이 올랐네요. 얘는 빼고, 코롱인더도 많이 올랐네요. 매물대를 지금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해놨습니다. 코롱인더 높은 자리긴 한데 기관이 많이 샀군요. 개인은 최근에 팔고 있고, 1.5 배당 코롱이 가지고 있고요. 자, 매출액은 1조, 작년만큼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엄청 많이 높아졌네요. 당기순이익도 2천억, 작년만큼 나왔대고. 자, 2조 8천, 2조 3천, 2조, 시가총액 1조 7천이네요. 자회사가 많네요. 코롱 머티리얼, KFK 스위트밀. 자, 얘도 한번 높은 자리긴 한데 갭상 이후에 갭 띄워놓고 한 번, 두 번 지지받고 날아가는 자리. 예전에 S넷인가?
2019년 얘도 이렇게 한번 뜨고 한번 두 번 지지 받고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 뒤에 횡보하다가 떨어졌군요. 얘는 코로나 때 떨어졌네. 코로나 맞고. 그리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네요. 코롱인더 얘는 횡보가 아니라 지금 점차적으로 바닥을 올리고 있죠. 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살짝 높은 자리긴 한데 넣어 보겠습니다. 아진산업 외국인이 금요일날 많이 샀네요. 자, 얘는 바닥에서 얘도 살짝 높은 자리긴 하네요. 바닥 거래량 들어왔고 매물대는 그나마 좀 뚫어놨습니다. 높은 자리긴 한데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렸긴 하고요. 아진산업 우신산업? 잘 모르겠네요. 대우부품이 대전자 부품 자동차 부품이군요. 아진산업이 자동차 부품만은 아닐 텐데 일단 4728 많이 늘어났네요. 영업이익도 오케이. 부채가 좀 많군요. 매입 채무는 많이 줄었고 단기 차입금도 좀 줄었네요. 부채가 많아도 일단은 자 자본금은 2천억 시총 1,500억 기업계획 대우전자부품 뭐 이런 회사들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고 일단은 얘도 살짝 높은 자리인데 얘도 일단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서 많이 올랐죠. 조정이 깊다 보니까 일단은 넣어 보겠습니다. 파커스 얘도 살짝 높은 자리네요. 근데 바닥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 바닥에서 살짝 들어올린 자리고 수급은 좋지는 않고 자 지분은 유동주식수 50% 개인이 가지고 있네요.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적자 지속 영업이 적자 지속이네요. 자 일단은 얘는 좀 뺄게요. 파커스 적자 지속 금액이 크진 않은데 18억 뭐 좋지도 않고 부채는 많이 없고요. 700억 380억 시총은 461억 기업계요 대진 리미트 프린터 부품 제조업 파커스라 적자 지속 얘는 왜 적자가 났죠? 판관비가 많이 들어왔네요. 올해 초에 광고 선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쓰죠? 1년에 쓰는 거를 1분기에 많이 써버렸네. 모르겠습니다. 그거만 아껴 써도 흑자 전환했겠는데요. 영업이익은 판관비를 23억 써버렸으니 인건비는 별로 안 되는군요. 여기서 판관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2분기에는 좋아질 가능성은 있네요. 거래량은 살짝 들어왔고 살짝 높은 자리긴 한데 개인은 뭐 잘 모르겠죠. 이런 종목은 외국인은 사다가 최근에 좀 팔다가 사다가 팔다가 자 6월달 6월 1일로 볼까요? 6월 1일 자 6월에는 그래도 기관은 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일단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공부차 윗꼬리가 많다는 건 그만큼 뭔가를 준비했다는 뜻이니까 얘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S맥도 많이 조정이 들어왔네요. 얘 들어왔다가 좀 빠졌고 원래는 이 추세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못 갔죠. 여태 깨졌고 다시 돌파를 했는데 다시 지지가 또 실패했고 이렇게 본다면 뭐 지지겠지만 개인이 좀 많이 사고 있고요. 오성첨단 소재가 지분 20% 가지고 있네요. 적자 전환 부채를 많이 얻고 3,600억 적자 전환 자 일단은 얘는 좀 빼겠습니다.
그리고 트림 포장. 아, 얘는 급등했다가 조정 내려오는 자리라서 살짝 부담되네요. 개인이 좀 가지고 있고, 대선착투는 외국인이 좀 가지고 있네요. 아, 높은 자리군요. 한국종합기술도 높은 자리, AT남도 높은 자리죠, 당연히. 창투주는 뺄게요. 아진산업, 바커스. 자, 요렇게 종목을 다시 또 추려봤습니다.